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맹렬한 기세로 잠시나마 리그 1위 자리에도 올랐던 토트넘인데 아쉬움이 너무도 큰 시즌의 마무리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답답했던 콘테의 수비 축구와 달리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이전과 다른 닭공축구로 맨시티를 연상케 했었죠. 캡틴 손흥민의 첫 시즌이자 케인이 없는 첫 시즌이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11라운드 첼시전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상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토트넘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가장 주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더벨의 부상, 로메로의 퇴장, 이어지는 연패, 토트넘이 상위권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지점이기도 하죠. 네, 스쿼드 뎁스입니다. 사실상 리그 최종전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맨시티전 이후에 영국 풋볼 런던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이 맨시티에 도전하기 위해 이적 기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엔지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엔지 감독은 우리는 각 포지션에 2명의 최고 선수를 보유해야 한다. 이곳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러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스쿼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않았다.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도 출전했으면 이번 시즌의 성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은 모두 강력한 스쿼드를 갖고 있다. 우리의 여름은 이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핵심인 선수 중 일부가 그곳에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상위권 팀과 같은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기사에서 알레스테어 골드는 맨시티에 패한 것을 스퍼스 팬들이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골드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역 라이벌의 타이틀 획득을 막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 패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망해서 다행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한 경기가 가져온 결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EPL 32년 역사 최초의 기록, 리그 우승 최초 4연패라는 기록을 맨시티가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맨시티는 27승 7무 3패 88점의 승점으로 승점 86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의 승점 2점차 앞서면서 리그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 모두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이고 맨시티는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죠. 만약에 맨시티가 최종전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비기거나 패하고 아스날이 최종전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아스날의 막판 역전 우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맨시티가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패한다는 걸 상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맨시티는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 2010년 이후에 31차례 맞대결에서 24승 4무 3패를 기록 중에 있고, 이 기간 홈에서의 전적은 13승 1패입니다. 이 1패 역시 2015년 9월 15-16 시즌 6라운드 때의 패배로 9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맨시티의 승리로 스포츠 통계 분석 매체 옵타는 맨시티의 우승 확률을 84%로 예측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 패배로 토트넘은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골드 기자의 말대로 아스날의 우승을 막아 세웠다는 결과 말고는 허탈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주장 손흥민은 결정적인 1대1 상황을 놓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중요한 순간 너무나도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 펩 감독은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펩 감독은 지난 7, 8년 동안 손흥민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또 당해선 안 돼라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오르테가가 놀라운 선방을 해냈다라면서 당시 절박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펩 감독의 당시 표정은 간절함, 두려움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좀처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이 그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 하지만 유로파리그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력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토트넘이 최종전 셰필드전에서 패해버리고
뉴캐슬과 첼시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낸다면 7위까지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상상도 하기 싫은 전개인데 맨시티의 우승 실패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능성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다면 엔지 감독의 말대로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 개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챔스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 원동력을 조금은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이걸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한 유로파리그에서의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엔지 감독의 말처럼 스쿼드 보강 없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이 크게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리그의 개편으로 경기 수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 3위 팀이 유로파 리그로 강등이 되는 구조였죠. 그렇다 보니까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한 팀이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조별에선 3위를 차지한 벤피카와 AC 밀란이 유로파로 강등되면서 유로파 리그 16강 티켓을 거머쥐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에도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 그리고 세비야가 유로파로 강등이 됐었는데 결국 세비야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죠. 즉 개편되는 유로파 리그 일정에서는 한 단계 낮은 대회의 최상위 등급 팀들의 난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최상의 클럽들의 생태계 파괴가 유로파 리그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아직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출전 팀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다음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만나게 될 팀들을 예측해 본다면 우선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의 출전이 가능성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의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리에에서는 로마와 라치오가 가능성이 있고 리강에서는 니스와 랑스, 리옹이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빅리그 이외의 출전 팀들을 예상해 보자면 에레디비지에서는 트벤테와 알크마르 그리고 페예노르트의 컵대회 우승으로 인해서 아약스의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FC 포르투와 브라가의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현재 각 리그에서의 순위를 기준으로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빅리그 유럽 상위 6개 리그에서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 출전한 팀들은 앞에 언급드린 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외에 하브리그 복병들을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토트넘보다 강하다고 할 만한 팀들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 토트넘의 선수단 가치는 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7억 7,730만 유로고요.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의 출전 예상팀 중에 선수단 가치가 토트넘 다음으로 높은 팀은 4억 8,060만 유로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2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팀은 3억 2,765만 유로의 로마가 35위에 위치해 있죠. 물론 선수단 가치라는 기준이 반드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데이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의 무리뉴 사태 같은 상황만 아니라면 유로파 리그의 우승 경쟁은 뉴캐슬 혹은 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의 마지막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우리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기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안컵 차출,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원맨팀 느낌이 되어버린 토트넘의 공격진, 이 모든 짐을 혼자 끌어안고 고군분투한 우리 손흥민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경기 유종의 미, 골 폭격 일으켜주길 바라고 그리고 텐텐 달성 가자.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